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서울이 아닌 좀 지방에서 마세라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을 오가면서 이 마세라티의 차량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 먼저 저는 오늘 꽈트로포르테 SQ4를 시승할 예정입니다. 브랜드의 플래그십 세단이자 아주 큼직한 체격을 갖고 있는 이 차량은요, 최근 부분 변경을 통해서 프론트와 이 리어 부분에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물론 마세라티의 기본적인 실루엣은 그대로 유지가 됐지만 일부 좀 달라졌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시승할 차량은 이 마세라티의 퍼포먼스 SUV의 아이콘과 같은 그런 존재인 마세라티 르반떼를 시승합니다. 자, 르반떼 역시도 이 새로운 프론트 그릴과 디테일을 품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주 깔끔하면서도 큼직한 이런 볼륨감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 역시 후면도 새롭게 다듬어지면서 더욱더 세련된 모습을 제시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430마력이라는 강력한 성능을 내는 꽈트로포르테 SQ4 그리고 350마력의 훌륭한 퍼포먼스를 제시하는 퍼포먼스 SUV인 르반떼 그라누스가 과연 실제 주행 환경에서 어떤 매력을 제시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 이제는 전동화 시대로 접어드는 이 상황에서 내연기관의 그 감성을 잘 드러내는 이 두 차량들이 어떤 설득력과 또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꽈트로포르테부터 시승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마세라티의 기아민 꽈트로포르테를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승하고 있는 사양은 SQ4 사양입니다. 국내에서 아주 하이엔드 모델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 마세라티만의 매력을 느끼기에는 부족함 없는 그런 퍼포먼스를 갖고 있는 차량이죠. 먼저 말씀드린다면 마세라티의 플래그십이라고 하지만 여느 플래그십과는 확실히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시트를 앉아보고 또 다양한 것들을 만져보았을 때 느껴지는 건 이 차는 뒷좌석이 아니라 운전석을 위한 차구나. 이 차는 정말 오너 드리븐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노멀 모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엔진과 배기음의 존재감이 상당히 크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어지간한 차량들의 스포츠 모드만큼이나 그 존재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확실히 마세라티의 이 그 지향점 그런 게 있잖아요. 이탈리안 하이엔드 퍼포먼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이 차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제 우리가 재원을 본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갖고 있는 차입니다. 어지간한 이 세단들의 고성능 버전과 비교를 하더라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출력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았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플래그십 모델, 프리미엄 모델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나이브하고 그리고 또 점진적인 가속을 보여주는데 이 차는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선 굵고 대담하게 가속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이제 마세라티가 추구하는 그런 이 하이 퍼포먼스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반대로 우리가 이제 유러피언 스타일이라고 했을 때 보통 떠올리는 게 독일 차인데요. 독일 차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이탈리아만의 성격, 성질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발진 가속이라던가 추월 가속, 고속 주행, 어떤 부분에서도 확실히 이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보통 이제 기계적인 느낌보다는 마치 동물적 감각, 동물적으로 튀어나간 듯한 그런 이 근육의 탄성 같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좀 너무 클래식한 느낌? 좀 옛날에 그런 과거의 엔진이 막 힘을 뽑아내는 느낌이 느껴진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반대로 이것이야말로 이 마세라티가 추구하는 그런 헤리티지적인 그런 감성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가 그렇게 하이엔드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에 다른 차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폭발적인 민첩성이라던가 가속 성능으로 무장한 차는 아닙니다만, 분명 이 사운드의 매력과 퍼포먼스의 매력을 한껏 즐길 수 있는 차량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보통 이런 차들을, 그러니까 이런 플래그십 모델들을 시승하다 보면 드라이빙 모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냥 스포츠 모드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게요. 어차피 이 차는 스포츠 모드가 알파의 오메가이자 모든 것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이죠. 자, 스포츠 모드로 활성화되면 일단 오토 스톱 앤 스타트가 정지가 됩니다. 언제든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준비를 갖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등 뒤에서 배기음이 좀 더 명확하게 들려오기 시작하죠. 지금 음성에서는 이제 카메라 마이크로 통해서 이 사운드가 담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체감되는 사운드가 달라요.
이 볼륨감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달리고 있다라는 그 피드백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보통 이제 하이엔드 모델이 될수록 이 좀 더 실내 공간에서의 그런 VIP들의 이런 안정감, 편안함을 위해서 더욱더 속도감을 낮추는 그런 셋업을 보여주는데, 이 꽈트로포르테 SQ4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퍼포먼스, 모든 감성을 숨김없이 고지곳대로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 퍼포먼스의 드라이빙의 질감이 좀 더 선명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꽈트로포르테는 이 플래그십에서 보여줄 수 있는 요소들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스펜션 쪽의 셋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차를 타보면은 분명 프론트 서스펜션은 이 운전자의 조향 의지를 반영하려고 계속 노면을 받아내는 모습인데, 리어는 조금 살랑살랑 거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가 좀 길구나, 뒷좌석에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계속 인지시켜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이러한 느낌을 좀 경험하다 보면 역시 꽈트로포르테가 플래그십 세단이구나, 그래도 어느 정도 2열에 타는 사람을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기블리라던가 이런 좀 르반떼라던가 이런 차를 타보면 2열은 그냥 짐칸이에요, 이 세팅의 방향성에서는. 근데 이 꽈트로포르테는 운전자에게 그래도 2열에 사람이 있으니까 좀 신경 쓰면서 타, 룸미러 좀 보면서 타 라고 좀 알려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 퍼포먼스랑 드라이빙 얘기를 하다가 자꾸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 최근에 이제 꽈트로포르테도 비롯해서 이제 마세라티의 모든 차량들이 약간씩 리뉴얼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계기판이 변화가 됐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크라이슬러의 냄새가 없어졌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계기판도 마세라티다운 그런 고급스러운 질감 아주 잘 느껴지고 있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굉장히 깔끔하고 직관적이고, 그리고 컬러의 부분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표현력을 제공하고 있어서 이 감각적인 만족감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라고 해야 이 하이엔드 혹은 럭셔리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 차량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변화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꽈트로포르테 SQ4를 잠깐 타봤고요. 저는 곧바로 이 르반떼로 자리를 옮겨서 이 르반떼 퍼포먼스, 또 르반떼의 감성 역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퍼포먼스 SUV라고 할 수 있는 마세라티 르반떼와 함께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르반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시승을 했고, 또 이 차가 어떤 퍼포먼스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다 알고 있는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차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간의 디자인 디테일 변경, 그리고 실내 공간에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개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약간 느껴지는 건 이 차도 아까 꽈트로포르테도 약간 좀 더 다듬어졌다, 좀 더 세련되졌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차도 이 시동을 걸고 주행을 시작하자마자 이전보다 세팅이 좀 달라졌나? 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실제로 전체적으로 엔진이라던가 차량의 차음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더 개선되었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엑셀러레이터 페달에 대한 반응이라던가 전체적인 움직임도 조금 더 나이브해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그렇다고 이 차가 상냥하다거나 얌전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좀 자신감 있게 밟아보면 정말 강력한 퍼포먼스, 그리고 풍부한 사운드가 느껴집니다. 사실 이 르반떼가 이제 국내에 워낙 많은 사양들이 있고, 또 워낙 강력한 이런 트로페오 모델 같은 경우도 있지만, 지금의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스펙으로도 이미 퍼포먼스 SUV의 매력을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실제 이제 발진 가속을 해보더라도 정말 이 풍부한 사운드와 출력을 바탕으로 이 거구를 아주 효과적으로 이끌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꽈트로포르테를 시승하면서 느꼈던 건데, 확실히 이 저음의 이 배기 사운드가 실내 공간을 한가득 채워주면서 이 드라이빙의 감성과 매력을 아주 잘 살려주는 모습이에요. 사실 이제 많은 차량들이 전동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일부 내연기관 모델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여전히 내연기관이 매력적이고 즐겁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그런 파워트레인, 그런 퍼포먼스의 매력,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변속기, 사실 변속기의 기어 노브라의 형태라던가 전체적인 이 사용감은 이전과 달라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언가
변속기의 전체적인 반응도 조금 더 상냥해진 느낌이 있어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그렇다고 부드럽거나 나긋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전에 르반 때보다 조금 더 이 완성도랄까요? 좀 성숙도 이런 게 좀 올라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지금 제가 살짝 좋지 않은 노면을 지나는데 이 차 역시 성격이 확실해요. 성격이 SUV 유틸리티 아니야. 이건 스포츠야. 그냥 달리는 차라는 걸 노골적으로 좀 보여준다라는 게 좀 느껴져요. 실제로 좀 주행 템포를 올려 달려보면은 확실히 이 거대한 체격이지만 운전자에게 차량의 정보, 차량의 상태, 주행 이 노면 질감을 아주 명확하게 전달하려는 그런 의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 차는 이제 프리미엄 SUV, 뭐 대형 SUV 이런 걸 하더라도 결국은 역시 일반적인 마세라티와 같이 운전자를 위해 마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전에 이 르반 때라고 한다면 약간 날것의 느낌? 좀 거친 느낌이 있었는데 이전보다 좀 더 잘 벼려낸 다듬어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차량의 완성도가 더욱더 높아졌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르반대로 주행을 하다 보면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제 너무나 거대한 체격과 높은 전고로 인해서 이 차량의 이 무게 중심이 좀 흔들리는 듯한 혹은 무게가 좀 쏠리는 듯한 그런 부담감이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실 뭐 이 차의 무게라던가 뭐 구조가 원천적으로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아쉬움은 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충분히 감안하고 또 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견고한 차체 또 풍부한 성능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 크게 부담스럽거나 어렵다거나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어차피 이러한 무게가 뭐 전혀 존재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또 전혀 티가 나지 않은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달려보면 약간의 이 헤비한 느낌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충분히 컨트롤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포츠 모드를 활성화시키고 주행을 좀 템포를 올려볼게요. 확실히 이 배기 사운드가 살아나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엑셀레이터 페달에 대한 차체의 반응이라던가 출력 전기가 굉장히 대담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그치, 이게 르반떼지, 이게 마세라티 SUV지라는 느낌이 이 머릿속에 콕콕콕 박히는 모습이에요. 덕분에 아주 선 굵게 달릴 수 있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동 상황이라던가 조향 상황에서 차체의 무게가 좀 쏠리고 좀 부담이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을 좀 더 감안하면서 좀 차를 달래면서 탄다면 분명 만족감 있는 주행이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확실히 이 SUV라는 특성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스포츠 모드지만 결코 우악스럽거나 거칠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SUV의 질감을 어느 정도 살리면서 그래도 마세라티 퍼포먼스를 잘 드러냈구나, 이런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한편 이제 르반떼 같은 경우도 이제 디지털 클러스터라던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개선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기능에 만족감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차를 시승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사운드가 저음이 너무 약해요. 정말 미드레인지가 선명하고 고음역이 나름대로 살아있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이 저음의 밸런스가 좀 빈약하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이 차에는 그 어떤 앰프보다 좋은 이 날것의 중저음이 있잖아요. 바로 이 사운드죠. 그래서 아마 이 사운드로 중저음을 채우고 그리고 사운드를 들어라 라는 그런 셋업인 것 같아가지고 또 그것도 마세라티답다 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르반떼까지 함께 시승해 봤고요. 자, 오늘 사실은 전동화 시대를 앞두고 이제는 좀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내연기관을 탑재한 마세라티들을 만나봤습니다. 사실 마세라티는 이미 기블리 하이브리드를 시작해서 다양한 전동화 모델들을 선보이고 또 미래 비전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제 와서 다시 한번 꽈트로포르테를, 다시 한번 르반떼를 사는 게 조금은 좀 어색한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저는 그래도 전기 모터가 더 빠르고 힘있고 민첩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 감성적인 만족감, 달린다라는 그 질감은 이 여전히 내연기관이 더욱더 탁월하고
매력적이구나. 그리고 마세라티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곤 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그러니까 현재의 포트폴리오를 계속 더욱더 다듬고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마세라티 차량들이 이전보다 조금 더 다듬어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마세라티 차량들을 타다 보면 좀 옛날 차 느낌이 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타보니까 분명 여전히 좀 옛날의 날것의 느낌이 좀 있는 게 있지만 한층 더 부드럽게 그리고 한층 더 깔끔하게 다듬어진 그 매력이 이 차량의 가치 그리고 또 마세라티 브랜드의 경쟁력을 더욱더 각성하고 또 연장시키는 그런 존재이지 않을까, 가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부산에 내려와서 이 마세라티 꽈트로포르테 SQ4와 르반떼를 함께 시승해봤습니다. 분명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아주 훌륭한 그리고 또 감성적인 차량으로서 큰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자동차 그리고 다른 이야기로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올리 김학수였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